하룻밤새 정치인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부도덕한 정치인, 희생적인 정치인, 친기업 성향의 정치인, 낙선한 정치인과 머리숱이 적은 정치인과 눈썹 문신을 한 정치인과 사우나를 하는 정치인과 SNS에 악플을 쓰는 정치인과 봉사활동을 하는 정치인과 천막에서 농성을 하는 정치인까지 모든 정치인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환호성을 질러야 마땅하지만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는 않았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검은 머리 외국인은 나의 생물학적 오빠다. 소리쳤다. 아빠가 사라졌어. 뉴스에서 전 세계에 벌어지는 대혼란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국회의사당은 텅 비었고 백악관도 비었고 청와대도 비었고 시의회와 도의회도 비어버렸다.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수습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달았다. 더 혼란스러운 일은 이 혼란이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데 있었다. 명령을 내릴 정치인이 다 사라져버려서 실무자들은 각자 할 일을 했다.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다.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걸까? 아빠가 사라졌다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이 다시 외쳤다. 알아, 안다고. 물론 아빠가 사라진 건 큰일이지만 아빠,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허공에 대고 부르짖고 싶었지만 꼴이 우스울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 다 내 잘못이야.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말했다. 건머회는 동정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슬픈 건 알지만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멍청아, 이건 내 잘못이 맞다고. 나는 그에게 말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건모회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기현상이라고. 디나야, 문 열어. 멍청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그 기현상이 내 잘못이라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건모회가 내 말을 믿어줄 리 없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내 말을 못 믿겠는데 이건 정말 꿈이 아닐까?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면 이 현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나는 짐을 챙겼다. 밤섬에 가야 했다. 모든 일은 밤섬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말해야겠다. 나는 16살이고 이름은 디아나, 성은 김이다. 가족들은 나를 디나라고 부르고 학교 친구들은 나를 김디라고 부른다. 가끔 남자애들이 궁디라고 부르기도 해서 나는 남자애들과 내 이름을 모두 싫어하기로 했지만 아빠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디아나, 디나, 얼마나 국제적인 이름이니? 요즘 시대에는 한국에만 있으면 안 돼. 세계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라고 했다. 아빠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가 유튜브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모습도 봤다. 종종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만 사람들은 아빠를 좋아한다. 아빠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 교수고 오빠는 아빠가 공부 중일 때 태어나서 미국인이 되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미국인이 되지 못했다. 거기에 큰 불만은 없지만 오빠가 군대를 가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니 어쩌니 소리를 하면 정말 멍청해 보인다. 디나야, 이건 아빠를 위해서야. 아빠는 몇 해 전에 정치를 시작했고 국회의원이 됐다. 오빠는 자신이 군대를 가야 아빠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오빠는 제정신이 아니야. 디나야. 오빠가 전도 유망하고 잘생긴 데다 성격 나쁜 사춘기 여동생에게 자상하기까지 한 훈남을 연기할 때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눈썹을 내리며 눈을 크게 뜨고 유기견을 보듯 애처로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거다. 내 동생, 엄마가 없어서 힘든 거 다 알아. 대충 이게 우리 가족이고 사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가끔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그렇지만 참치는 사랑은 관심이라고 말했다. 사랑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아빠와 오빠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두 사람에게 족도 관심이 없다. 참치에게는 관심이 많다. 참치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최근에 친해졌다. 5년 만에 만났는데 키가 훌쩍 컸고 얼굴이 뾰족해졌다. 강동원이랑 닮아서 참치라고 부른다. 참치는 생긴 거랑 달리 순하고 말도 잘 듣는다. 남자는 자고로 고분고분해야 돼. 참치 엄마의 말이다. 참치는 아빠가 없고 엄마랑 둘이 산다.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집도 없다. 정확히 말하면 사는 곳은 있지만 방 2개짜리 월세집이다. 참치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성실한 청소년이다. 참치가 흑화되지 않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참치에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결혼하자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참치가 원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참치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다. 문제는 나다. 문제는 늘 나였고 나는 그 사실이 너무 싫다. 잘못된 건 세상인데 왜 문제는 나일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해주지 않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얼굴에 불만이 있는 건지, 세상의 불공평함에 불만이 있는 건지, 내 얼굴이 지나치게 설치류 같다는 문제는 미뤄두자. 어떻게 되고 싶은 건지, 어떻게 되고 싶기나 한 건지도 모르겠다. 오직 밤섬의 존재만이 질문에 답해 주었다. 모든 걸 묻지만 정확히 묻는 건 하나도 없는 질문에 대한 답. 우주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자 최종적인 결론. 밤섬은 오랫동안 노래를 준비했다. 바람이 강해지는 날에는 몸을 흔들며 시동을 건다. 습지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과 다리를 오가는 차들, 섬 위로 솟아오른 빌딩을 거느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리듬을 타는 것 같다. 물론 우리 훌륭한 아빠. 서울시향 공연 티켓을 끊고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회를 빠짐없이 나가는 나의 아빠는 그 비유가 본질적으로 틀린 거라고 넌지시 지적했다. 디나야, 여자 지휘자를 본 적 있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핵심은 그게 아니란다. 뛰어난 지휘자 중에 여자를 본 적 있니? 아빠는 지금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뿐이란다. 나는 웅얼거리며 남자가 머리 길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해버렸다. 아빠는 무릎을 탁 치고 그렇네.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은 아니지만 역시 똑똑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딸이라고 말했다. 웅얼거리는 내 모습이 떠오르면 너무 수치스럽다. 왜? 부끄러워서? 자신이 없어서?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집은 밤섬이 잘 보일 뿐 아니라 아파트 이름에도 밤섬이 들어간다. 한강 조망권을 뜻하는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건모회는 말했다. 건모회는 우리 집에 대해서 밤섬에 대해서 주절주절 늘어놓는 걸 좋아한다.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입주민 후기를 올렸는데 게시글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자랑스러워했다. 댓글이 300개라나? 저걸 하중도라고 해. 원래는 크기가 작았는데 토사물이 쌓여서 최근 20년 사이에 면적이 수배로 커졌고 람사르 습지, 이건 배워서 알지? 건모회가 말했다. 람사르 협회 사무총장은 마르타 루아스 우레고야. 뭐? 사무총장은 마르타 루아스 우레고라고 내가 소리쳤다. 솔직히 내가 건모회보다 밤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안다. 건모회는 뭐든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하는데 실제로 아는 건 거의 없다. 아빠와 건모회와 처음 밤섬에 갔던 날을 기억한다.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해서 갔다. 가시박은 박과에 속하는 덩굴 식물이다. 번식력이 강해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친다. 번식력이 강한 건 어딜 가나 말썽이다. 그런 걸 생태교란종이라고 한다. 끝도 없이 퍼져나가는 가시박의 덩굴. 지면은 잎으로 뒤덮여 발 디딜 틈이 없다. 어디로 가도 오로지 가시박만 보이는 단 하나의 종이 지배하는 가시박 행성으로 우리는 향했다.
봉사활동을 하는 정당 사람들과 보트를 나눠 탔다. 아빠와 오빠는 보트에서부터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사람들은 준비해온 피켓을 들고 뒤뚱거리며 보트에서 내렸다. 아빠는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고 메이크업을 고쳤다. 완벽한 가르마야. 그렇지 않니? 정당 조끼를 입은 아저씨가 내게 말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와 오빠가 셀카를 찍고 셀카를 찍는 모습을 다시 카메라맨이 찍고 그 모습을 다시 홍보 담당자가 찍고 부자가 조끼를 입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혼란에 빠진다. 내가 저 사람들의 핏줄이 맞나? 신이시여. 있다면 제발 저를 좋은 자식이라고 해주세요. 나는 가시박을 제거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틈을 벗어나 밤섬 깊이 들어갔다.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우거진 풀숲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냄새를 풍겼다. 펄과 습지, 숲이 엉켜 소용돌이 쳤고 한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모래사장에 시체처럼 엎드려 있었다. 고개를 돌리면 후두둑 소리와 함께 새떼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강 너머의 도시는 눈을 가리고 주춤 뒷걸음질 쳤다. 더 걸어 들어가자 소리가 멀어졌다. 고요가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습지 위로 내려왔다. 숲의 그림자가 해를 가렸고 작은 벌레들은 수면 아래 자취를 감췄다. 나는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한참 앉아 있었다. 검머애가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넌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키니? 가시박이나 뽑으시지. 뭐라고? 남사르는 이란의 지명이다. 넋이 나간 검머애 뒤로 아빠가 모습을 드러냈다. 측은한 표정이 역력했다. 여기서 너를 잃어버렸으면 아빠는 한강물을 다 퍼서라도 우리 딸을 찾았을 거다. 다나야, 여기서 뭐 한 거니? 나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중얼거렸다. 장한나. 뭐라고? 장한나도 지휘하잖아요. 아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반항하는 사춘기 소녀를 둔 알파맨 호라비의 심정이란 하는 식의 일일 드라마 연기를 시작했고 나는 그냥 못 본 척했다. 잘못했으니까 빨리 집에 가요. 아빠는 계류장에 소형 보트를 박아두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봉사활동 이후 가끔 아빠의 보트를 타고 밤섬으로 갔다. 처음에는 낮에, 나중에는 해질녘에. 밤섬은 계류장에서 가까웠고 순찰을 도는 해양경찰의 눈을 피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섬은 여름에 조용했고 가을에도 조용했다. 이제 곧 겨울이었고 철새들이 똥을 싸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버드나무가 드리워진 자갈밭에 앉아 책을 보고 일기를 쓰고 유튜브를 봤다. 시간이 지나면 한강의 수위가 올라간다. 강의 경계가 몸에 닿을 만큼 가까워지면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사운딩 로켓을 탄 우주생지 액토르. 궤도를 이탈해 끝없이 밀려나가는 인공위성. 아폴로 17호에는 5마리의 실험용 쥐가 탔는데 이들은 배, 피, 포, 품, 푸이라고 불렸다. 이대로 가족들과 멀어지고 참치와도 멀어지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들었지만 두근거림이 멈추고 나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물결과 흔들림, 고요함이 찾아왔다. 날씨가 좋은 날 깜빡 잠이 든 적도 있다. 참치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잤을 것이다. 참치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 그렇게 밤섬을 오가다 그 존재와 만났다. 처음 존재를 봤을 땐 연기라고 생각했다. 그을음이 짙게 나온 검은 연기.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연기는 투명하지 않았고 검은색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허공에서 종횡으로 선을 그었다. 거꾸로 재생하는 것처럼 도미노는 다시 일어서고 무너지길 반복하며 허공에 패턴을 그렸다. 갑자기 비처럼 쏟아졌다가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고 검은깨를 뿌린 것처럼 확산되었다가 구 형태로 축소되면 회전했다. 움직일 때마다 자전거 체인을 감았다 푸는 것처럼 촤르르 하는 이상한 파동이 느껴졌다.
주변 공간은 셀로판지를 갈아 끼는 것처럼 옅은 붉은색과 푸른색, 보라색을 번갈아가며 띄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악 하고 비명도 지른 것 같다. 존재는 페인트탄처럼 팍 터지면서 분산됐고 웅축되었으며 솟아올랐다가 습지 위에 정지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를 지은 건 아니다. 입이 없으니까. 그건 정말 기이했다. 미세먼지로 변색된 갈색, 회색 식물들이 무지갯빛으로 물들며 살아났다. 나는 순수하게 감탄했다. 대박.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네, 여기까지 시티픽션. 정지돈 작가님의 무한의 섬의 일부를 읽어보았습니다. 뒤에 내용이 더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죠?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 상상하시고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여러분도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겨울 준비하시고 가을 마무리도 잘 하세요. 안녕.